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제가 거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이제 한 게 이제 상경하면서 중고차 딜러 생활이 이제 거의 중고차 쪽으로 저기 한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의 사회생활에 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저의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지만 여기에 모든 인연법이 다 같이 마치 실타래처럼 다들 엉켜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목차적인 차원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2001년도에 제가 그때 한 2001년도에 26살이었거든요. 이제 막 저기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대학을 졸업하고 첫 발을 디뎠는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김제에 있는 우리공업사에서 제가 우리공업사라는 데서 제가 처음에 이게 정비사, 말이 정비사지 그냥 실제 기술자는 아니고 그냥 수습생 생활을 한 1년 3개월 정도 대략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2001년 3월에 해서 월드컵이 막 끝나고 여름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가 한 6월 달 정도 되죠. 2002년 6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아마 제가 그때 그만둔 것 같아요. 2001년 3월에 들어서 2002년 6월 달에. 그리고 중간에 약간 공백 기간이 있어서 쉬고 2002년, 그런가 이걸 뺄까? 안 눌러지네. 2002년 11월 달에 저기 상경을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정비사 이거는 그냥 저기 수습, 그냥 알바나 견습생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첫 직장이라기는 좀 말씀하기는 그렇고, 2002년 11월 달에 이제 겨울쯤에 제가 자동차 TV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동차 TV 상호 이름이 자동차 TV였어요. 주식회사였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식회사였나? 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주식회사였나? 이게 다니면서도 제가 주식회사인지 그런 개념이 그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주식회사였던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회사 직원이 이제 이제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저는 이제 광명시 한동 쪽 지사로 이제 바로 이제 그쪽으로 그냥 출근을 하거든요. 전에도 얘기를 제가 한번 했을 텐데, 원래 자동차 TV라는 이 회사가 그 당시에 생긴 지가 한 1년인가 2년인가? 1년 반, 제가 입사했을 때 한 1년이 약간 넘었나? 1년인가 1년 반 정도밖에, 이제 막 신생한 회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광명 한동에 이제 이게 저기 이게 한동이 어디냐? 동차 이렇게 나오나? 아, 여기구나. 아, 맞아, 여기구나. 여기가 이제 여기 독산역에서 가까워서 항상 서울을, 여기 뭐 안양천 하나를 넘으면 여기는 이제 서울이고, 보시면 이 안양천이 있죠. 여기 안양천, 이게 안양천 이렇게 흐르죠. 이게 여기가 서울, 여기가 광명시 한동, 광명. 여기 독산역에 가까운 역이, 항상 저도 여기 서울 쪽으로 제가 어디 지하철역 타면 요 천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말이 이거 지금 경기도 광명시지 그냥 서울하고 똑같아요.
이게 천 하나 넘으면 서울이고 천 안 넘으면 광명역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구나. 그렇지. 이제 그 당시 요 건물이었나? 한번 요거를 볼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요것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맞네.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또 신선한 저거네. 여기 보시면 요 건물이 있고 요 건물이구나. 이게 자동차 전문 자동차 백화점 건물이거든요. 요게 요 건물에서 여기 왜 트럭이 막고 있냐. 한번 직접 가서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또 이게 너무 옆으로 가버렸네요. 여기도 자동차 여기 건물 안에 다 이 주차장이에요. 전시장 건물 자체가. 보면 여기가 경매장 철탑이고 저희 사무실이 예전에 이게 2층에 있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3층에 있었을 거야 아마. 한번 사무실도 중간에 옮기기도 했는데 여기 가구 백화점이라고 또 가구 단지가 그 당시인데 여긴가 3층인가 여긴가 됐을 거야 아마. 요 자리가 예전에 이제 저희 여기 그 회사였거든. 자동차 TV 저거 회사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기 근무를 한다. 근데 요 회사가 예전에 말했지만 일반 자동차 매매상하고 이게 틀려요. 이제 자동차 매매상은 딜러들이 그냥 좀 프리랜서나 자기 장사예요. 다 사장이에요.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돈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직접 장사를 하고, 상사는 일종의 좀 백화점하고 비슷하나? 쉽게 말하면 이제 입점하면 입점료를 내잖아요. 이게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면 좀 비슷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딜러들은 이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차 TV 요 회사는 그냥 100% 그냥 저기 그냥 저기 셀러리맨이에요. 그냥 월급제. 그 영업사원이니까 이제 그 수당 저기 뭐냐 그 영업수당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이 되죠. 하여튼 여기를 저거 했는데 이게 거의 저희 사무실 저거였고 그 당시에 이게 신생회사라서 이제 막 제가 들어갔을 때 직원이 없었어요 거의. 그 당시에 이제 창업 멤버인 사장님하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기 그 조카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사장님 사모님의 조카분이 이제 저기 어떤 혈육 관계죠. 조카분이 들이 이제 저기 이제 각각 저기 직함이 이 과장 이 대리 이제 이씨예요 다. 이제 저기 하여튼 이 과장 이 대리하고 사장님은 이제 그걸 거시기를 해요. 이게 그랬던 저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네.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좀 빌딩들이 생기고 요거를 여기는 성능점검장 그대로 있네. 여기는 하여튼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저는 그냥 다 자기 섹터가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매매 단지에 있는 모든 차량을 다 이제 판매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직원을 뽑아서 제가 직원을 했을 때 직원이 몇 명 없어요. 한 4명, 5명? 사장님까지 해서 4명, 5명 정도? 4명 정도, 5명 정도밖에 없어. 4명인가 5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열 몇 명까지 한 거의 20명까지는 안 되고 한 15명 정도 되나? 그 정도까지 이제 나중에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당시에 자동차 TV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차량을 판매해요. 자동차 TV라는 그때 당시에 회사 사이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차량을 올리면 저기 그러면 우리가 차를 사서 올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매매 단지에 있는 차량들을 막 저기 찍어요, 그냥. 근데 막 어떻게 찍냐면 직원들마다 자기 섹터 구역을 해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기 저기 옥상 부분이 여기 좀 이따 한번 위성 사진 여기 옥상 부분이 경매장 철탑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한 300 몇십 대가 돼요. 근데 여기를 저기 제가 여기 담당을 했어요. 300 몇십 대. 그럼 여기 밑에 층을 아마 이게 걸륭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걸륭제가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걸륭제가고 이제 여기를 갖다가 항우 이제 성을 좀 붙여줄까요? 최항우가 여기를 해요. 이제 같은 팀이야. 이 과장님 밑에 이제 제가 먼저 저고 이제 저기 이제 뭐냐 걸륭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저기 거의 입사하자 갔던데 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항우가 이제 저기 세 번째로 이제 우리 팀에 들어와요. 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에 보통 이 과장님과 합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 과장님이 전생에 그 뭐냐 거기서 누구였더라? 아 이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이 과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이 과장 이대리지 이 과장님이 형이고 이대리가 이제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팀장이에요. 그냥 한 팀을 그냥 꾸려가요. 그냥 저기 이게 상하적 관계가 아니라 형이 혈육 관계라서 이쪽 지사가 사장님 이게 조카분이라서 저기 그 형님이 이 과장, 이게 동생분이 이 대리 이렇게 돼요. 근데 이름은 그냥 이거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과장 이대리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과장님이 이제 저기 있으면 이제 이 과장님이 이제 저걸 해요. 이제 좀 넘어갈까요? 제 섹터를 한번 보고 싶다고요? 딱 그럼 유성 사진을 한번 볼까나? 오래간만에. 응? 그거? 이거 왜 이쪽으로 넘어갔냐? 이게 철탑이 다 이게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다 각각 자기 이제 저건데 제가 300 몇십 대 저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럼 자기 구역만 찍어야지 다른 구역 찍으면 안 돼. 왜 강원 그 당시에 이제 저 메가오토라는 회사와 이게 협약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TV 사이트 기본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마치 자동차 사이트를 이게 정보 딜러들끼리 어떤 B2B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B2B 정보 교환하는 하면서도 이게 B2C로도 같이 이게 연동을 같이 하는 사이트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없고 다 저기 이 회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나중에 이게 직원들이 이제 머리가 좀 이게 커지니까 다 자기 프리랜서 선을 다 하고 나가요. 직원들 한 1년 넘게 배우면 이게 여기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중고차 일반 매매 상사 가가지고 딜러들 밑에서 배우면 한 3년 동안 3년에서 10년 동안 보통 배워야 할 것을 1년 만에 다 가르쳐 줘 버려요. 이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어요. 항상 브리핑을 하고 분석하고 이걸 항상 토론을 하는 문화가 이게 잘 됐어요. 회사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이게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이게 저기 중고차 저기 딜러에 거의 10년 한 저기 경력자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실력이 다 거의 이게 경력은 짧은데 실력 자체가 10년 다른 저기 중고차장에서 그냥 어물쩍물 하면서 저기 딜러들보다 더 실력이 더 뛰어났어 지금 제가 봐도.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고차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뭐 가르친 데가 없고 나중에 뭐 저기 장안동에 무슨 아카데미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회사가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아주 저기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로 이게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뛰어난데 이거를 이제 저기 창업주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기 저건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회사 들어가면 건설회사 저기 회사에 1년 동안 일하고 내가 건설회사를 차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건설회사에서만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내가 삼성전자 1년 동안 한 10년 1년 동안 10년 동안 다니다가 전자회사를 차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한 1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교육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뭐 10년 거의 경력자하고 이게 맞먹을 정도로 이게 뛰어나요, 등 실력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중고차 옆에 상사 보니까 여기서 셀러리맨 하는 것보다 더 저기 상사 가서 어차피 일은 똑같아. 거기 가서 하는 게 더 훨씬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가 왜 저기 이게 망하냐면 다 저기 경력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많이 배우고 경력이 있다 한 1년 정도 넘잖아요. 다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나가버려 회사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저기 인력난 때문에 저기 이게 도산을 해요. 이게 중고차 시장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쉽게 누구나 10원 한 장 돈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게 중고차 매매 시작하면 잡으러 주셨어요. 잡으러서 뭐 그냥 떠방이라고 하죠. 이제 떴다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우리가 떠방이라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게 중고차 매매 시험 잡으러 오셨어요. 이런 분들을 처음에 하면 이왕분들 여기 저기 월급제가 아니에요. 그냥 입금만 시키면 차 한 대 팔면 얼마 상사에다가 그냥 저기 한 보통 상사만 틀린데 보통 5만 원, 작은 차면 5만 원이고 큰 차면 10만 원. 보통 이게 저기 지역마다 상사마다 단지마다 다 틀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은 차 이렇게 알선해서 하면 상사에다 5만 원만 입금만 하면 돼. 근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딴 데서 이렇게 삥 깔 수도 있잖아. 삥 많이 까요. 10대 팔면 한 저기 이제 저기 사람마다 틀린데 보통 한 세네 대만 세네 대 판 것처럼 해가지고 세네 대만 이게 저기 상사에다 입금을 해요. 그럼 상사도 다 알아. 그거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이제 저기 여기서 하게 되면 100%다 회사에다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똑같아 하는 일은 어차피 밖에 나가서 자본금도 거의 안 들어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을 하게 돼요. 이쪽으로 해서 저는데 제가 예전에 이쪽의 특징이 이게 옛날 대기업들이 그렇게 들어왔다가 다 망해요.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들어와요. 한동에도 뭐 대기업이 크게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제가 봤을 때 한 저기 1년도 못 버티고 망해요. 다 비슷한 경우예요. 다 이런 경우에 다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떤 이게 회사 횡령하고도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뭐다가 또 이쪽으로, 아이씨, 모르겠다. 생기면 그냥 해버리죠. 일단 제 섹터를 먼저 할게요. 이 어차피 주식하고도 할 때, 주식도 기본이 여러 사람들이 자본을 모아가지고, 이게 대단위로 투자하는 거를, 크게 투자하는 거를 주식 회사죠. 그건 주식회사 어차피 회사예요. 그냥 일반 개인 혼자서 사장 혼자서 100%다 먹고 있는 분 일반 그냥 저 개인 회사고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이 주식 있으면 이제 이게 법인 주식 회사가 되고 이제 뭐 유한 회사도 있고 법인 저거 있는데 이게 옛날 우리 회사가 주식 회사였나 지금 자동차 TV가 그때는 이게 내가 그냥 저기 월급쟁이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 주식 회사인지 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내 사업을 하니까 주식 회사에 대한 이제 그 지분에 대한 개념이 그때부터 잡혔지. 내가 내 입장이 월급을 받잖아요.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 회사가 주식 회사인지도 몰라. 이게 사람이 자기 입장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럼 저도 주식이라는 자 그 지분이 정확히 회사라는 거고 공동 창업을 해서 지분이라는 개념 언제부터 관심이 가요? 제가 이제 동업을 하면서부터 이제요. 이제 두 명이서 이제 어떤 회사 하나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 주식이 50대 55로 반반으로 쪼개지는 이제 그때부터 지분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돼.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주식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어차피 사업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처음에 할 때 이게 수치상으로 배울 때는 이게 숫자로 보고 차트로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 회사를 먼저 그 사업의 그걸 먼저 보고 이제 이게 차트나 이런 저기 뭐냐 이런 저기 숫자를 보잖아요. 이제 이게 증권에서 보여주는 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이거 저기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이게 장님 문고리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숫자에 빠지면 장님 문고리 잡는 꼴이 되는구나 이게 이걸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사업이나 지분에 대한 걸 이게 많이 보고 이런 걸 좀 해봤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차트하고 숫자로 이게 먼저 이게 그냥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증권으로만 이게 주식 이게 하는 분들 강사나 책으로 이렇게 먼저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좀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장사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라는 개념을 어떤 걸 알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보이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업이나 장사를 안 해보고 회사 운영을 안 해본 사람고 이게 주식을 이게 저기 거래를 하고 이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속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류점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증권맨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잘 파고 나면 다 모든 건 다 이유가 있거든. 근데 이게 숫자 노름에 빠지면 이게 나도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숫자에 잘못하게 되면 오판을 하게 돼요. 뭐다가 또 주식 강의를 왔네. 이게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 대한 근데 자동차 TV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망을 받았었어요. 근데 가양동에 본사가 있었고 거기가 제일 컸고 직원이 꽤 많았고 우리 쪽에 광명시 한동에 15명 정도까지 찼었는 것 같아. 직원이. 그리고 저기 인천에도 있었고 영등포에도 있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매매 단지를 먼저 싹 그다음에 이제 지점을 다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대리점이라 해나 지점 대리점 확보 이제 이게 대전이나 이제 부산 이쪽에 큰 도시에 이제 저기 그 매매 단지가 크거든요. 거기를 원래 그렇게 하기로 청사진을 회사에서 다 그거를 만들었었는데 어, 그게 안 돼요. 자, 왜? 그 이유 때문에 이 다른 회사와 특징인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영업사원 한다 해서 내가 어 저기 뭐 신차를 새 차를 저기 뭐냐 내가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전제품 회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그렇지가 않거든. 중고차는 옆에 딜러들이 다 프리랜서야.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 자기 사장이야. 그냥 프리랜서란 개념으로 봐야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사장은 사장인데 이제 프리랜서하고 사장은 약간 중간적 성격이에요. 이 중고차 딜러의 특징이. 이게 사장은 아니야. 왜? 첫 번째가 사업자를 안 내요. 이게 두 번째는 자기 회사가 아니야. 자기가 일하는데. 너의 회사에서 새 들어가지고 새 드는 것도 아니지. 너의 회사에 들어가지고 차량을 판매할 때 그에 대한 이제 수수료 마치 백화점 입점 수수료 내듯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고차 딜러들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어, 이게 저기 옛날 제 섹터 지역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제 저기 경매장 제일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선 여기에서 여기가 옛날 수입차인데 요만큼이 제 섹터에다가 나중에 여기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수입차를 대고 수입차가 안 돼, 이게. 요래 이렇게 돼요. 요래. 요게 제 구역이었어요. 여기 그러면 한 300대 정도가 약 300 정도 대가 돼요. 그럼 300대를 다 올려요. 그 회사 사이트에다. 그러면 그게 전화가 오면 그 차를 판매를 해요. 그럼 중고차 딜러 뭐 똑같아 하는 행동은. 근데 이게 판매해가지고 이제 제 마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상으로 이게 다 저기 이게 다 이제 매매상은 저기 그냥 그 한 5만 원 정도만 입금하면 돼. 원래 그 내가 차를 사서 판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차를 이렇게 브로커라 하죠. 알선을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똑같아요. 부동산을 자기가 저기 팔 때 자기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개념 보면 돼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고 연결만 해주는 거지. 똑같아요. 이 차주들은 따로 있어요. 차를 사는 딜러들이 따로 있어요. 사놓으면 이제 나 같은 이제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냥 저기 도매가라고 할게. 딜러들 도매가로 불러주면 뭐 말이 도매가하고 소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내놓는 가격이 자기 마음이니까 일단 그냥 도매가라고 할게요. 도매가로 해주면 거기다 이제 우리가 소매 마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해요. 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회사적 개념과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적은데 한 여기서 한번 저기 할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세일즈맨 세일즈맨이 아니고 셀러리맨이니까 그냥 제가 자동차 TV 그리고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사장하고 프리랜서 중간적인 좀 성향을 띠시면 돼요. 딜러들은 사업자가 없어요. 요즘은 뭐 사업자를 어디서 냈다는 한다는데 참고적으로 요때 상황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TV에서 하면 똑같아요. 뭐 지금 저기 프리랜서고 이제 제가 왜 이거를 회사를 1년 만에 나갔는지 이제 이게 보시면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요. 저도 처음 회사를 들어갈 때 일을 배우고 나중에 창업을 저도 저기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이제 저기 내가 좀 약간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일을 배우기 위해서 자동차 TV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자동차 TV는 여기 매매상에 있는 차주들이 다 따로 있어요. 부동산하고 똑같이 알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이래서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이게 도매가가 1,000만 원이야. 우리한테 딜러들끼리 이제 저기 이게 하는 가격이 틀리거든. 일반 저기 소비자한테. 근데 그게 딜러마다 다 저기 중고차 그 딜러마다 다 틀려요. 그냥 똑같게 하고 싶으면 똑같게 해주고 어떤 저 양심불량 딜러들한테 더 세게 부르고 소비자한테 저 인터넷한 더 자기가 더 싸게 올리는 딜러들도 있어. 양심불량 딜 이제 우리가 욕을 겁나게 해요. 아니 상도가 있지. 왜 어떻게 저기 도매가가 소매가보다 더 비싸냐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 이게 그러면 자기 마음이야. 자기 차기 때문에. 똑같게 부르는데 그거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이게 사람마다 틀리는데 이게 도매가하고 소매가하고 100만 원을 높게 이렇게 일부러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매가가 1,000만 원, 아니, 소매가가 인터넷에다 자기가 다른 사람 손님한테 팔 때는 1,000만 원에다 올리고 저희한테는 9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에 올리면 잘 안 팔려요. 너무,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 보통 없고, 보통 딜러마다 이게 틀린데, 이게 소매가하고 도매가를 이게 그냥 저기 딜러들한테 부르는 건 도매가, 자기가 손님한테 부르는 걸 소매가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소매가하고 도매가를 똑같이 부르는 딜러도 있고, 소매가하고 도매가하고 막 50만 원 차이 나게 이게 저기 소매가 50만 원 더 비싸게 이제 부르는 딜러들도 있고, 이제 이게 틀려요. 다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항상 갭을 쳐요. 왜 저도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인터넷에다 올리는 가격보다 보통 차량에 따라서 보는데 20에서 30만 원 더 싸게 딜러들한테는 항상 불러줘요. 이제 이게 그 기본적인 딜러들한테 해줘야 왜냐면 나중에 딜러들이 인터넷 보고 이게 보면 뭐 똑같이 부르면 나도 옛날에 욕을 했거든요. 아니 소매가고 도매가고 똑같이 부르는 딜러가 세상에. 그래서 저도 보통 작은 차는 20, 큰 차면 한 30 정도 이렇게 갭을 불러요. 왜 제가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이게 저기 딜러가 도매가를 부르잖아요, 우리한테. 1,000만 원. 그러면 인터넷에다 우리는 그냥 이때부터 이게 교육을 받아요. 1,030만 원에 우리는 인터넷에 올려요. 이게 제 마진을 30만 원. 이게 하바 뭐 대두리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쪽 말에서는 이제 그런 말 않고 그냥 마진을 그냥 30만 원 올려요. 이제 그때 하바 대두리 뭐 여러 가지 이쪽 말이 있어요. 어? 그 뭐냐 저기 일본 말로 친구가 뭐지? 이게 원피스에도 많이 나오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대두리인가? 아닌가? 하여튼 막 일본 말로 이게 친구라는 동료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동료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본 말로예요. 그게 뭐라지? 원피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동료를 뭐라고 하지?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설명. 왜 갑자기 생각나지 않나지? 왜 그러지 내가?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여튼 그래 그냥 마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바 테두리 또 뭐지? 하여튼 저건데 일본말만 써요. 옛날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서 일본말을 안 쓰고 뭐 저기 소매 도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이쪽 사람들은 이쪽 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마진 뭐 소매 그런 얘기 없어. 그냥 이게 거의 대부분 용어가 다 일본 말이에요. 뭐 하바, 대두리, 그리고 뭐 낙가마구나. 그 낙가마가 일본 말로 동료거든요. 낙가마. 그러면 낙가마로 가져온다. 낙가마 가격이라 해요. 낙가마 가격이 뭐냐면 나 차를 갖다가 이게 이게 영업을 해서 동료로 떨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품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걸 이제 딜러들끼리 막 서로 이제 이게 거래하는 가격이 있어요. 상품 저기 올려는 그걸 낙가마 가격이라고 해요.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이제 이게 너무 옆으로 펴가면 더 헷갈리니까. 보통 여기서는 일본 말을 다 써요. 낙가마, 대두리, 하바 다 일본 말이야. 왜냐면 옛날에 이런 경매 시장 이게 다 일본에서부터 이게 잔재가 이게 어쩜 내려온 거여서 요쪽 지금은 이제 많이 틀려진 거 아닌데 그 당시에 우리 때는 일본 말을 다 배워요. 여기서 이제 가르쳐요 이게 회사에서. 이게 하바가 뭐고 다 낙가마가 뭐고 대두리가 일본 그 용어를 가르쳐요. 여기서 이 말을 안 쓰잖아요. 이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얘 생초짜고 나고 무시를 당해버려. 그러니까 무시를 안 당하려면 일본 말을 써야 돼요. 이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틀려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1년도 11월 달에 입사만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일본 말을 다 가르쳐요. 일본 그 용어를 갖다가 이게 뭔 말이고 뭔 말이고 하면서 이 말을 안 쓰면 이 중고차 시장에서 그냥 얘 뭐 그냥 초짜구나 하고 그냥 개 무시를 당해요. 그냥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차값을 깎아주더 얘 차값도 안 깎아주고 그냥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애들은가 이렇게 돼. 그냥 이게 취급을 해버려. 그러니까 좀 내가 이게 뭔가 이게 안 그래도 나이도 그때 20대면 이 시장에서 20대도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보통 30대, 40대, 50대 최소한 30대 이상이지 20대는 거의 없어요. 이제 막 일 배우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거의 못 버티고 나가요. 20대들은. 그래가지고 20대에다가 이런 용어까지 20대인데 이 용어까지 써야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바닥에서 인정을 해줘. 근데 이런 용어들 안 쓰잖아요. 그럼 개무시를 해요. 그냥. 거기 이쪽 바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다 교육을 시켜요. 이게 자동차 TV는 보통 하면 이게 마진이 이게 1,000만 원짜리면 보통 이게 안 지워지지? 이건가? 아닌데? 뭐지? 라인 이거 바뀌구나. 아닌데? 이건가? 왜 그지? 또 이거 왜 또 안 되냐 이거? 내가 뭘 잘못 만들었나? 국사. 죄송하지만 여기 또 내 프로그램이 뭐 이걸 만지고 다시 해야겠네 이게. 이거 33번 저거구나. 그럼 요번 시간은 그냥 요거는 다음에 저거고 서울 상경 이야기를 대해서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